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일본의 다른 점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불길한 기운이 감도옵니다. 그 단초는 공장 건설 일정이 연기되면서 팹 운영이 1년 딜레이 됐다는 점에 있는데요. 이 반면 일본의 TSMC 구마모토 팹은 당초 건설 일정이 앞당겨질 정도로 공사 진척이 빠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팹 가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바로 미국과 일본의 차이고, 제조 역량의 차이고, 이를 대하는 노동 문화와 태도의 차이고, 칩백건을 다시 잡고 싶은 열망의 차이고, 동북아와 구매의 차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점을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TSMC 애리조나 프로젝트가 과연 본질적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TSMC는 이미 지역별로 만들어지는 칩의 가격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만 팹에서 만든 칩과 미국 애리조나에서 만든 칩이 같은 공정에서 나온 칩이라도 애리조나 팹의 칩이 더 비쌀 것이란 뜻입니다. 인건비도 비싸고 클러스터 이점도 대만에 비해서 떨어지는 만큼 미국에서 나온 칩에 대해서는 가격을 더 올려받는 것 말고는 달리 해법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애플, AMD,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TSMC 미국 팹에서 칩을 다 만들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TSMC의 가격 정책이 나오는 순간 이런저런 이견이 나올 것이고 구설수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애리조나 팹 가동의 1년 연기는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미 그 애리조나 지역의 최대 노조는 TSMC가 밝힌 숙련되지 않은 미국 노동자들이 새로운 팹 건설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TSMC 주장에 대해서 방박 선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노조는 애리조나의 노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인텔을 위한 팹을 건설해 왔던 사람들이라며 TSMC가 팹 건설 지연을 구실 삼아서 임금을 덜 지불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그 팹 운영 전이지만 팹 건설 단계에서부터 노동 문화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연결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 TSMC는 세계 최고 파운드리고 최고 칩 기업입니다. 반도체 기업입니다. 하지만 그 대만에 국한돼 있던 팹을 급격히 벌리면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회사 차원의 매니지먼트 능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검증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런 게 보이지 않는 큰 리스크죠. 이 TSMC 최첨단 팹은 대만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만 밖에 건설한 유일한 광범위한 칩 생산 시설은 중국 난징에 있는 팹이 유일합니다. 이 팹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부터 운영이 되어 왔는데요. 이 제작 노드는 구공적인 28나노입니다. 2018년 당시 28나노면 이 TSMC가 대만 팹에서 이 노드로 칩을 만든 지 7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대만에서 만든 칩, 28나노 칩을 7년 전에 만들었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그쪽에서도 7년 동안 쌓은 노하우로 중국에서도 칩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2018년 대만 팹에서는 7나노 칩이 이게 만들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2018년 기준으로도 중국의 TSMC 팹에서 나오는 28나노 팹은 당시에도 첨단 팹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2018년에 대만 팹에서는 7나노 칩이 만들어졌고 중국에서는 28나노 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구공정 칩이 몇 세대나 지난 구공정 칩이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TSMC 입장에서는 별 큰 어려움 없이 칩을 만들 수 있는 상태였고 중국 문화도 대만 노동보다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말도 잘 통하죠. 하지만 그 애리조나 팹은 완전히 조건이 다릅니다. 이 팹에서는 5나노, 4나노, 3나노 칩이 만들어집니다. 미국 팹이 첨단 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만 정치권에서는 미국에서 최첨단 칩을 만들게 되면 결국 대만이 버림받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었고 그래서 미국 애리조나에서 N 노드를 만들게 되면 대만에서는 M-1 노드를 만들 것이라는 발표까지 TSMC가 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팹이 첨단 칩이 만들어지는 팹이라는 뜻입니다. 또 미국 노동 문화는 대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터프합니다. 더구나 TSMC는 일찌감치 미국 밖에다 팹을 지으면서 나름대로 팹을 빨리 짓고 또 똑같이 짓고 정확하게 짓기 위한 노하우인 인텔만의 방식인 카피 이그젝틀리와 같은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게 결국 TSMC 팹 건설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생산되는 가장 최첨단 칩은 르네사스가 만드는 40나노 칩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TSMC 구마모토 팹이 만들어지면 최고 칩의 사양은 12나노까지 급상승하게 됩니다. 구마모토 팹에서는 12나노부터 28나노까지 만들어지죠. 일본에서는 스마트폰 업체, HPC 관련 큰 업체가 없고 카메라의 소니, 자동차의 도요타 정도가 칩 수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정도 레벨이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경제신문이 구마모토 팹의 가동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일본 건설업체들이 24시간 공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건설업체들이 속도전으로 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저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반도체 패권 흐름이라는 게 사실상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듭니다. 워낙 그 반도체 칩 분야가 많고 분야마다 잘하는 기업의 국적도 다양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제조만 놓고 보면 미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갔고 또 일본에서 대만, 한국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동북아가 가장 잘한다는 뜻이죠. 동북아, 동아시아는 보다 응징력이 강하고 중앙 집권적 문화, 상명하복 문화에 익숙합니다. 이런 문화의 단점도 많겠지만 이 반도체 제조에서는 분명 더 강점이 있는 체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과 일본 간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그 공정에 쓰이는 장비가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팹을 놀리는 순간 감가상각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팹을 계속 돌릴 수 있어야 되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바로 일에 집중하고 있는 24시간 대기하는 인력이 항시 있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에 더 오리엔티드된 노동력이 훈련된 노동력이 많은 동북아, 동아시아가 미국보다는 낫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장중모가 TSMC 창업주죠. 이 장중모가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산업 전망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장중모는 현재 대만과 한국이 반도체에서 기세를 더 키우고 있고 미국 규제로 상당히 더뎌지긴 했지만 중국까지 성장하게 되면 미국과 일본 반도체의 부활은 향후 20년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장중모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바로 대만과 중국 양안 관계입니다. 이 양안 관계가 흔들리고 파국을 맞게 되면 일본은 대만과의 밀착, 미국과의 스크럼으로 단숨에 반도체 핵심 국가로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보고 일본이 TSMC에 공을 들이고 있고 미국도 이를 용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일본에 대한 TSMC 투자, 메모리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의 일본 투자, 2나노 개발을 위한 미국 업체 IBM과 라피더스의 협업 등이 일본 반도체의 부활을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양안 관계가 흔들리는 일은 생각만큼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죠. 이런 극적인 칩 환경의 변화를 이용해서 일본이 지금 바짝 열을 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게 바로 팹을 빨리 건설하는 게 가능한 일본의 노동문화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